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2023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또 부동산이 많이 또 침체된다,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은데, 자, 근데 또 부동산에 꼭 뭐 100% 다 침체는 아니겠죠. 또 어떤 지역들은 또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들은 또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2023년도 이제 우리 보면요, 이제 교통망 확대가 또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또 교통망이 확대가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저 이제 수도권 일대 지하철이 이제 개통되는 지역들이 이제 세 군데 있어서 그런 지역들 이슈와 그다음 지역 분석까지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좀 눈여겨볼 게 이제 1호선입니다. 자, 수도권 1호선이 이제 내년에 이제 연천까지 이제 연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동두천에서 소유산 넘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연천까지 연장이 이제 예정이고 2023년도 4월에 이제 연천이 이제 예정입니다. 자, 지금 밑으로 오면 천안부터 아산이죠. 아산부터 신창까지 해가지고 지금 위쪽까지 어마어마하죠. 지금 최장거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1호선이 총 길이가 이제 218.8km로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200km면 거의 기차 다닐 수 있는 어떻게 서울의 대전 정도 이상의 거리 구간인데, 실제적으로 이 1호선이 과거에 74년도에 이제 개통이 됐을 때에도 뭐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아마 이제 예전에 이제 이용하신 분들 막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 이 종로선이라는 게 먼저 개통이 됐는데, 자, 이 지금은 어찌됐든 우리가 집값이라 하면 지하철역이 가깝고 거리가 어떻고 해서 집값이 변동이 엄청나게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천까지 연장이 되면 어찌됐든 연천 일대의 뭐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어찌됐든 이제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 철도망에 편입될 수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 제 1호선이 기술적으로 뭐 연장이 더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미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지금 뭐 지하철 단일 노선은 가장 긴 구간인데, 자, 이 연천이 연장되기 때문에 뭐 연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또 어찌됐든 뭐 지금 연천 일대에서 뭐 지금 코레일하고 뭐 협상 중에서 뭐 바로 직통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 또는 뭐 셔틀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연천 일대가 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부동산적 관점 봤을 때 이거죠. 자, 연천이라는 게 어떤 분 가고가는 뭐 군사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연천뿐만 아니라 위쪽 과거에 뭐 동두천이나 다양한 지정 뭐 포천이나 그런 지역들이 과거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뭐 교통망이 확대되면 당연히 그만큼 도시개발에 대한 그 확대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서 좀 더 넓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곡 소사선이 6월에서 7월 개통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곡에서 소사선은 이미 작년 6월에 개통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한강 지하로 이제 요즘에는 다 개통되다 보니까 이제 뭐 공사가 좀 난항이 겪었는데, 제가 이미 이제 90% 이상은 이미 다 공사는 끝났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량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시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나 뭐 수급 때문에 차량이 못 들어가지고 아직 지금 운행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미 실제 뭐 지금 지하철 이 새로 개통되는 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입구나 뭐 출입구 같은 거 다 이미 완성이 다 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불도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 좀 이슈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미 대곡에서 소사 구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슈가 다 반영이 됐던 뭐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대곡에서 일산 구간이 이제 경인선 철도가 이미 다니고 있는데, 자, 이 대곡 소사선이 이제 우리 안산 원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시흥을 지나서 부천 수서를 지나서 대곡까지 연결되는데, 이 대곡에서 일산까지도 일산 위에 일산선이죠. 그래서 뭐 우리 파주 문산 가는 그 우리 경의선 있죠. 그 경의선 철도를 같이 이용해서 일산까지 연장으로 해서 다닌다는 부분으로 개통됐다는 거 뭐냐면, 자, 일산 이쪽 밑에 라인에 3호선 라인 쪽 있죠. 뭐 정발산, 뭐 주엽, 정발산, 마곡, 뭐 백석 그쪽 라인 말고 위쪽 보면요. 자, 이 지금 경의중앙 같은 경우 자주 다니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지금 지하철 역들이 있는데 뭐 일산문역부터 해서 다양한 역들, 백마역도 있고 다양한 역들이 있는데, 자, 지하철이 자주 다니지 않고 경의중앙은 물론 뭐 출퇴근 시간 좀 다니긴 하겠지만, 자, 이 지금 대곡 소사선까지 연결되면 이용한다 하면 일산에서는 엄청나게 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3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일산 주민들이나 또는 뭐 파주 주민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라 하는데, 다른 지역들 분들 봤을 때는, 자, 3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접근을 한다고 하면 뭐 1시간 이상, 1시간 거의 한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강남까지 1시간 반 정도 거리면 다 웬만한 경기도권에서 남부 지역에서 1시간 정도면 경기도에 진입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자, 물론 강남만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런데 이 지금 대곡 소사선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바로 김포공항까지 바로 연결되죠. 김포공항 연결이 된다고 하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이때 연결이 되면 다른 지하철 노선 5호선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김포공항 특히 지하철 노선들이 다양하게 다니죠. 5호선, 9호선도 다니고 뭐 공항철도 다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40분에서 50분 내로 강남 접근이 가능합니다. 9호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일산 일대는 어느 정도 교통의 수혜 혜택을 좀 간접적으로도 직간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노선을 보면요. 자, 이제 뭐 아까 여기 나왔죠. 그래서 지금 대곡역까지 지금 원래는 소사에서 대곡까지 연결돼서 지금 원시죠. 원시에서 소사 구간이 개통이 했고요. 그다음 소사에서 이제 연결되는데, 자, 이게 이제 뭐 곡산, 뭐 백마, 풍산, 일산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일단 지하철 이용한다면 뭐 향후에 GTX 또 비노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 부천 종합운동장 7호선과 GTX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실 때는 좀 상당히 일산에 어느 정도 시간적 단축이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 염두를 하시고, 또한 이 지금 보면 풍산이나 백마나 곡산 일대 봐보면요, 뭐 아파트가 있긴 한다냐, 뭐 가격 변동이 뭐 크게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뭐 호재가 있고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분위기 자체가 뭐 고향이라는 분위기가 지금은 어찌됐든 이 서울 쪽에 가까운 동쪽 라인, 뭐 덕은지구나 뭐 위쪽 라인으로 뭐 지축이나 일대가 지금 분위기를 많이 갖고 온 것 같고, 아니면 뭐 남쪽, 서남 쪽으로 해서 킨텍스 라인 쪽이 좀 많이 분위기 주도하는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거 8호선입니다. 8호선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호선이 자, 제가 암사역까지 다니죠. 8호선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했을 때 상당히 좀 짧습니다. 물론 뭐 7호선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좀 지하철 노선이 엄청 길죠. 향후에 뭐 청라까지, 인천 쪽 청라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위쪽에서 뭐 의정부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선이 긴데, 자, 8호선이 다른 지하철 노선 대비했을 때 매우 짧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지구까지 12.8km 구간이 내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8월달 완공 예정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자, 이게 지금 별내지구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뭐 구리 인창동이나 뭐 수택 일대, 구리 일대도 혜택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남양주 뭐 진건이나 별내 일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하철이라는 게 개통된다면 아, 인근 조역 좋아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앞으로의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뭐 8호선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내까지 연장이 됐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도 지하철이 연결될 수 있겠죠. 만약 노선이 짧다고 하면. 물론 노선이 엄청 길면 뭐 차량기지나 아니면 또나 뭐 중간에 뭐 우리가 뭐 정비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노선이 상당히 짧은 8호선이 별내까지 연결됐다면 별내 이상의 개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눈여보시는 것도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8호선 연장이 일단 별내선 볼게요. 별내선은 보면요, 자, 이 암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별내까지 연결되면요, 이 경춘선, 이제 경춘선도 지금 지하철 다니고 있죠. 순천까지. 그래서 이 별내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구리 일대하고 그다음에 진건 일대와 그다음에 별내 일대가 어느 정도 수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하철 노선에 뭐 8호선 어떻게 보면 5, 6, 7, 8 이 라인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실까지 매우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광역버스로 뭐 잠실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출퇴근 요소들 좀 많이 용이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좀 북쪽과 남쪽의 연장안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남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추진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 타당성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북쪽 먼저 보면요, 이 별내 구간이 있죠. 자, 별내 구간이 있는데, 이 별내 구간에서 보면 위에 보면 4호선이 뭐 별가람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별가람역을 위로 해서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것을 지금 의정부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정부까지 추진해서 향후에 GTX 신호선과 같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정부 쪽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이죠. 자, 이 수요라는 게 우리가 지하철이라는 건 결국은 수요죠. 수요 타당성 평가했을 때, 자, 이 별내랑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마 암사에서 벨레까지 개통이 된다 하면 아마 혼잡도가 어마어마하게 예높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자, 그 위쪽으로 갔다가 하면 뭐 상당히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정부 분들은 뭐 이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자, 어찌됐든 하지만 뭐 이게 성공적으로 북쪽에 이 8호선 연장을 의정부 쪽에서 지금 이미 뭐 용역평가까지 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뭐 남양주에서는 뭐 그렇게 뭐 어찌됐든 뭐 의정부 가는 것까지 뭐 큰 영향 없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의정부에서는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자, 남쪽 부분도 있습니다. 자, 남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요. 지금 현재 모란까지 다니고 있죠. 모란까지에서 지금 이제 분당선과 8호선이 교차가 되고 있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이 모란까지 8호선을 판교까지 연결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성남 쪽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물론 지금 팩트는 아닙니다. 지금 내피셜을 좀 어느 정도 넣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이 판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의 월판선이라 하죠. 그래서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경강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남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이 8호선에 대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미 지금 남쪽에서 뭐 여주 쪽에서 지금 모이는 것과 함께 그다음 용인 쪽에서 오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층이 상당히 충분히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만약에 연결된다고 하면 이 인근에 지하철이 들어올 만한 지역들은 상당히 좀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만 이게 뭐 5년 뒤에 들어오고 뭐 10년 뭐 5년 10년까지 아니고 5년 뒤에 뭐 개통되고 그러지 않겠죠. 공사하고 토지 보상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지하 공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투자처로 봤을 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하철 세 가지 망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상 제가 뭐 직접적 프로등이 어려운데, 또 뭐 지자체 뭐 사이트에 가보면 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뭐 좀 장기적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